바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시인 정현종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영원히 꿈꾸는 교사이고 싶은 교육 낭만주의자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맘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에 탐험가 Beyond the road. 껍질을 깨뜨려버리자. 두려움은 이제 커도 오로지 나를 믿어. 지금이 바로 time to fly. 두 눈앞의 끝 사뿐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짜릿하잖아. 녹였을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우주 속에 겁없이 뛰어들어 fall, fall. 답답한 가슴 안에 불꽃을 피워낼래. Shine and bright. 거쳐 필듯이 반짝이던 무언가 꼭 달릴수록 멀어져도 난 좋아. I'll never never give up. I'm getting better. 여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야. Let's go. 끝이라 생각한 순간 Beyond the road. 너는 세상이 날 감싸나. 때로는 느릴 때도 가끔은 지친데도 멈추지 않고 Let me fly. 두 눈앞의 끝 사뿐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짜릿하잖아. 녹였을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가 뭐래도 믿어 난. 다치고 망가져 버거워진 항해. 숨 한 번 고르고 이어가면 okay. 구름 넘어 세상을 내 품에 안을래. 두 눈앞의 끝 사뿐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짜릿하잖아. 녹였을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나의 여정을 믿어 난. 첫 곡은 윤하의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약 일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는 해성의 구름이랍니다. 일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니까 9조 4,608억 킬로미터이네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리입니다. 무모하다고 해도 난 나의 여정을 믿어. 새롭게 시작하는 저를 스스로 격려하며 준비한 음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진행하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낯설고 서툴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학교 이야기는요, 청취자들의 학창시절 사연을 들어보는 소환 나의 학창시절, 주간 교육 소식을 요약해서 전하는 2주간 교육 소식, 학교를 소재로 다룬 영화 이야기, 학교와 영화,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쓴 책을 낭독해드리는 아름다운 숲을 닮은 배움 공동체. 이렇게 5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행복지기와 함께 아름답던 우리들의 학창시절로 가볼까요? 도환, 나의 학창시절.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매일 롤러장에 갔어요. 이른바 롤러장 죽순이었지요. 심심하면 롤러장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죠. 처음에는 롤러 타는 게 재미있어서, 그러다 롤러장 DJ 오빠가 멋있어서, 당시 롤러장에는 10대들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곳에는 꼭 멋진 DJ 오빠가 있었죠.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고 춤도 추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추임새도 넣던 청춘 남녀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핫한 곳이었죠. 벌써 눈치채셨나요? 저는 롤러 타는 것보다 그 DJ 오빠, DJ 박스 앞에 앉아서 오빠 춤추는 모습 보기를 더 좋아했던 꿈 많은 소녀였답니다. 그 오빠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히아신스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매일같이 드나들다 보니 대여 창고에서 오빠랑 놀면서 일도 도와주고 간식도 얻어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어떤 여자가 끙끙거리며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문을 두드리며 물어봤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울기만 하고 대답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 오빠한테 달려갔지요. 오빠, 여자 화장실에 누가 막 울어. 빨리 와봐. DJ 오빠와 사무실에 있는 다른 오빠를 데려갔죠. 오빠들이 괜찮냐고 여러 번 다시 물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젠 울던 소리도 줄어들었고요. 오빠들이 문을 강제로 열었어요. 거기엔 눈물 범벅인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롤러장 매표서 언니였어요. 왜 울고 있었냐고요? 그 여자가 울던 이유는 글쎄 변비였대요. 아니 그럼 물어볼 때 말을 하지. 오빠들은 그 자리에서 순간 이동했고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저는 언니의 매서운 눈초리를 오롯이 견뎌야 했습니다. 언니, 그땐 미안했어. 언니인 줄 몰랐지. 언니도 그냥 변비라고 하지 그랬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많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때 그 언니는 만나지 못해도 이제라도 사과를 해봅니다. 참 당황스러웠겠네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 소녀와 야속하게 바라보는 언니, 그리고 당황해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간 오빠들 모습이 한꺼번에 그려집니다. 그래도 큰일이 아니었으니 다행이네요.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였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람과 친구에 연연하지 않았던 저는 친구 때문에 힘들거나 아팠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맞는 순간 함께하고 나누는 편이라 절친이라는 단어보다 그저 내가 좋아하느냐가 더 중요했었어요. 고2 전까지는 말이죠. 고1 때 친하게 된 두 친구와 함께 우리 셋은 정말 다양한 추억을 공유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가서 떡볶이 먹고 친구네 집 큰오빠 방에서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만화책 쌓아놓고 돌아가며 읽고 그렇게 절친이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고2 때 셋 모두 자연계를 선택했는데 저만 7반이고 친구 둘은 8반이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8반에 쉬는 시간마다 놀러 갔고 점심 도시락도 8반에서 먹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언가 서먹서먹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없어도 둘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종종 본 거죠. 그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저는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가두게 되었지요. 8반에도 못 가고 우리 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두 친구가 야자, 즉 야간 자율학습을 떼자고 했어요. 야자 탈출. 이것만으로도 그 시절 소환되네요. 하여튼 친구들은 우리 아지트인 친구 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큰 담요 하나를 바닥에 펴고 바구니를 가운데 놓고 그리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친구들이 묻더군요. 뭐가 문제야? 아무 말도 안 할 테니 얘기해봐. 그날 펑펑 울면서 다 쏟아냈어요. 애정을 갈구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했던 뭣도 아닌 자존심까지. 어둠 속에서 꺼낸 이야기들은 그렇게 어둠이 덮어주더군요. 제가 좀 진정되니 친구가 불을 켰어요. 속 시원하지? 별 걱정을 아이고 하더군요. 그동안 친구들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절친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웠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정을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답니다. 친구들이 참 지혜롭고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충고랍시고 둘이 함께 뭐라고 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저 듣고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네요. 참 소중한 우정, 부럽습니다. Mistakes we're gonna make them, chances gonna take them, walls try and break them down. Time gonna steal it, love like a drug gonna deal it, that high I wanna feel it now. I've been talking to the stars, been reaching through the dark, been holding out my heart. Do you ever lie awake at night, staring up at a lonely sky, wondering if it's gonna drop on you like a rock on you? Yeah, I do too. Do you ever wanna run away, get scared you'll lose your faith, like it's all gonna stop on you, walk out on you? Yeah, I do too. We all got more questions than answers, dreams too big to lose. Sometimes you worry too much. Yeah, I do too. Everybody's got beautiful, we all got scars. Why hide behind a filter? You're a perfect work of art. What on earth are we here for? What happens next? For all the things I think I know, there's so much I don't get. Do you ever lie awake at night, staring up at a lonely sky, wondering if it's gonna drop on you like a rock on you? Yeah, I do too. Do you ever wanna
I've been up all night just steady shouting at the ceiling, staring down my demons, need something to believe in. I've been up all night just steady shouting at the ceiling, staring down my demons, need something to believe in. Something to believe in. Do you ever lie awake at night, staring up at a lonely sky, wondering if it's gonna drop on you like a rock on you? Yeah, I do too. Do you ever wanna run away, get scared you'll lose your fight, like it's all gonna stop on you, walk out on you? Yeah, I do too. We all got more questions than answers, dreams too big to lose. Sometimes you worry too much. Yeah, I do too. Yeah, I do too. 더 레클로즈 I Do Too였습니다. 이 노래는 영화 I Still Believe에 삽입되었죠. 2019년 발매된 앨범 프레시맨 이어에 수록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교육 소식 알아볼까요? 행복지기가 매주 메일로 발송하는 주간 김덕연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 교육 소식. 주간 김덕연은 매주 메일로 전국 교사와 학부모님께 발송됩니다. 머리글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머리글은 은퇴 선수와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 스포츠 교육 희망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시고 전 안양 KGB 인삼공사 농구 선수이셨던 김광원 이사장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본문 소식으로는 두 편의 수업 자료와 의대 합격자 분석, 학습 의지를 꺾는 말, 그리고 나쁜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정현 선생님은 올해 자신의 첫 시간을 공개했는데요. 체육 수업 참가 자격 능력 시험을 치렀다니 궁금합니다. 총 20문항. 체육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리고 시험 문항을 제작하여 음악을 들으며 10분간 문제를 풉니다. 친구와 바꿔 채점한 후 정답 해설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네요. 내용에는 먼저 수업 시작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나누어 해야 할 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심할 일, 복장의 의미 등 첫 시간에 전달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주제어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주제어 중심으로 문항을 제작합니다. 10분 정도 시간에 20문항을 소화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정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수업의 규칙,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넣습니다. 수업의 철학과 인성교육, 생활교육을 담아 첫 시간에 전달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이런 수업이라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겠는데요. 평소 자녀에게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자녀에게 이 말을 하면 학습 의욕이 확 꺾인다며 전문가가 경고했는데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아빠는 서울대 못 갔지만 너는 가야 한다. 엄마처럼 공부 안 한 거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해. 누구처럼 좋은 직업 가져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말은 공부 의욕은커녕 역효과를 낳는다고 하네요. 또 자녀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는 행동 역시 삼가야 합니다.
네가 웬일로 공부를 하니? 학원비가 얼마인데 매번 성적이 바닥이니? 공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이것도 제대로 못 푸니? 커서 뭐가 될래? 등의 말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아이의 관심과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말하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나쁜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왜 시험을 망쳤는지 자녀의 얘기를 먼저 듣고 괜찮아, 고생했어 라고 공감하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말이 자녀의 공부 자극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칭찬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나쁜 기억은 왜 쉽게 잊을 수 없을까요? 공포 및 스트레스 등 부정적 기억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억 소멸이라는 기억 조절 메커니즘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침실에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한다면 그 방은 더 이상 편안한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방이 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게다가 바퀴벌레가 출몰했던 방과 비슷한 질감의 벽지나 구조, 조명, 냄새 등이 나는 방에 가더라도 예전 기억 때문에 역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줄여서 PTSD라고 하는데, 이 환자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충격을 겪고 나서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해 평생 고통을 받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기억들이 수시로 떠오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감정 및 신체적 반응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PTSD를 일으킬까요? 여러 주요 단서 중 하나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심지어 정상인들도 PTSD 환자처럼 기억 소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PTSD와 같은 기억 관련 장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 속의 학습과 기억 관련 기전들을 자세히 파헤침과 동시에 뇌 신체 상호작용에 의한 다양한 기억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와 영화. 오늘 학교와 영화에서 소개할 영화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당연히 이 음악을 먼저 들어야겠죠? 파이송입니다. 근데 나 왜 그런 거야? 칠 줄 안다며. 그니까 수학이랑 피아노랑 그건 무슨 상관이야? 본때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뭐라. 도가 1, 레가 2, 미가 3,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숫자를 연주할 테니까 네가 반주를 해보라. 어떻게 되간? 원주율이 악보네.
우와. 너무 멋있어요, 파이송. 파이는 수학 시간에 원주율을 배우면서 접하게 되지요. 3.142로 9265 하면서 무한대로 값이 나갑니다. 이걸 외우겠다고 중얼중얼 하던 시절이 있었죠. 혹시 원주율 암기 세계 1위가 누굴까요? 인도의 라즈비르 미나인데요. 7만 자리까지 외운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얼마 전 스위스 연구진은 62조 8천억 번째 자리까지 알아냈다고 하네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2022년에 나온 한국 영화입니다. 수학을 소재로 했습니다. 파이송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음악 감독인 이지수는 1은 도, 2는 레, 3은 미, 그리고 8은 다시 다음 옥타브의 도로 정했어요. 그런데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니까 그대로 음악을 만들면 지루한 곡이 될 것 같았어요. 음악에서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복되는 멜로디가 있으면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인지하기 쉽고 오히려 지루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래서 초반 숫자 몇 개만을 이용해 주요 멜로디를 만들었어요. 이 멜로디를 어디서 몇 번 반복할 것인지, 몇 번 자릿수까지 칠 건지 등을 고려해 파이송을 완성했답니다. 영화는 정답보다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과정이야 라는 카피로 시작합니다. 학문의 자유를 갈망하며 탈북한 천재 수학자 리학성. 그는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숨긴 채 상위 1%의 영재들이 모인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살아갑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학생들의 기피 대상 1호인 리학성은 어느 날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뒤 수학을 가르쳐달라 조르는 수포자인 한지우를 만나게 되죠. 정답만을 찾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지우에게 올바른 풀이 과정을 찾아 나가는 법을 가르치며 리학성 역시 뜻하지 않은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 영화는 한국 교육, 특히 수학 교육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일러 항등식을 말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이라고 말하는 리학성의 표정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지우의 말대로 수학이 아름답다니 이해가기는 어렵지만요. 그런데 실제로 1988년 매서메티컬 인텔리전서라는 미국의 한 수학 잡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을 설문조사를 했다네요. 널리 알려진 공식 24개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을 고르라는 것이었죠. 2년에 걸친 투표 끝에 최종 우승한 식이 바로 오일러 항등식이었답니다. 수학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장면에 나오는 OST, 아름답지 않네를 들어보시죠. 이 제목은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 억양으로 해서 아름답지 않냐고 물어보는 말이죠. 수학이 단순하다는 말 못 믿네? 아, 몰라. 복잡하다고. 아마 아무도 안 믿을걸요? 곧 믿게 될 거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저씨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 이런 걸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아 몰라. 아, 완전 현실적이네. 다른 농부들보다 앞서고 싶었고 가정 형편상 꼭 그래야만 했지. 시작은 그랬지만 계속하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그건 뭔데요? 아름답지 않나요? 뭐가요?
자연상수다. 모든 늘어뜨린 줄을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니? 파이 원주율이다. 상상의 수 허수. 가장 작은 자연수 1.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역설의 숫자 0.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숫자들이 이렇게 연결된다. 자연상수의 파이에 허수로 제곱을 했는데 어째서리 0이라는 실수로 딱 떨어지네.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힌단 말이지. 이거이 오일러 동지가 찾아낸 공식이다 말이야. 아름답지 않네? 아니네? 뭐 신기하긴 한데 아름다울 것까지야. 알았어. 수학과 음악, 수학과 영화, 수학의 세계로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는 융합, 창의성,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이 영화야말로 이런 요소를 두루 보여주네요. 또 수포자가 늘어가는 우리 현실, 영화 속 인물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출제자의 의도대로 문제를 풀게 할 것인지, 과정의 즐거움을 알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학습, 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여 일찌감치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준비해야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출석만 하면 이수하고 졸업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한 경우에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려면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려면 여러 제도가 맞물려야 하잖아요. 그 일정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선 교육과정이 중요한데요. 고교 학점제가 반영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고시되어 2025년에 적용이 됩니다. 성취평가제를 확대하여 도입하는 학생평가는 2025년에 시작하고요. 2025년 신입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적용하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2024년에 큰 방향을 발표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울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과 과목을 선택하면 일정 성취 수준에 도달해야 이수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야 졸업도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졸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을 하고 이수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능력을 자기 주도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주도성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도성을 길러야 하죠. 이 주도성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서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친구들, 어른들과 협업도 하고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돌아보는 연습을 해봐야겠지요. 주도성이라고 했으니 엄마 아빠가 너 스스로 하라며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는 명령이 아니라 질문으로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름다운 숲을 닮은 배움 공동체. 저는 구리시에 있는 인창고에 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왔죠. 그 추억을 아름다운 숲을 닮은 배움 공동체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제 발췌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창고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갔는지 함께 느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인창고로 가는 길에 폭우를 만났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제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듯이 운전하는 내내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그때가 2018년 6월이었습니다. 공모교장을 지원하고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편하게 임하자고 다짐했지만 그래도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인창고는 갑자기 제 삶에 훅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인창고가 교장 공모를 한다고 하네요. 지원해 보세요. 교육 정책의 실현 방안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함께 고민하며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옆자리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교장 공모라고요? 당시 저는 제 진로에 대해 한창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장 공모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깜냥도 갖추지 못했다며 거절했지만 선생님은 며칠 동안 저에게 권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현장의 실천을 끌어내셨잖아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라는 책을 쓰고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그걸 실천하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역량이 됩니다. 교사들과 함께 실천하는 리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창고에 스며들어야겠다. 화선지에 먹물이 스며들듯이 튀지 않고 함께 어울려 멋진 그림을 이루자는 의미였죠. 드디어 2018년 9월 3일 첫날이라는 이유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모아 취임식을 하며 번잡하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 조용히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지하실에서 옥상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얻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쪽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연착륙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는 곳에 홀로 던져진 상태라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거든요. 미로 같은 학교 건물 안에서 종종 길을 잃었던 것처럼 일관성도 없고 흔들리기도 했지요. 그제야 사람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당초 혼자였기에 더 함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었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며 한 발 한 발 인창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461일. 결코 짧지 않는 기간을 참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줄여서 행복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추억을, 때로는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행복했나요? 4월이면 늘 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별이 된 아이들 때문입니다. 폴킴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들으며 종례합니다. 또 오실 거죠?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마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좀 달새가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